네. 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이머징 자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뭐 한동안 좀 우리 많이 좀 골칫거리였던 이머징 자산들이 최근에 좀 어떤 흐름에 좀 안정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뭐 큰 폭의 반등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진정세를 좀 보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겹고요. 너무 기나긴 이런 흐름들이 지루한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손님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물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괴로울 수 있지만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그때가 기회였구나.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분명히 결과적으로 이 긴 시간의 횡보를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또 긴 시간만큼 또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위기로 가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권역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 외신 소식이 있어서 네. 특히나 이제 이머징 자산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명한 자산 운용사에서 한국이라든지 이머징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지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가격 메리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세한 근거 좀 들려주시죠. 뭐 한 3년간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금융위기보다도 더욱더 많은 하락폭이 있었던 것이 좀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라든가 이런 증시들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통화 가치 같은 경우는 진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3년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블랙록이라든가 템플턴 이런 쪽의 매니저들이 얘기를 좀 모으고 있고요. 좀 특이할 부분들은 원자재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과 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이머징 자산들의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고 가격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원자재 수출 국가하고 아닌 국가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경제 펀더멘탈이 특히나 한국이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경제 기초 체력 자체가 상당히 좀 튼튼하지 않느냐. 반대로 뭐 터키라든가 러시아,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남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자산들이 이머징 자산들이 결국에는 균형 가격을 좀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머징 자산들이 너무 싸져 있다. 3년간 하락한 이머징 자산이 적어도 이 바닥을 찍고 코너를 돌아가는 모습들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뭐 터키, 러시아,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중국까지도 좀 같이 좀 포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뭐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3년간 그동안 좀 하락이 됐다면은 이제는 좀 상승에 대한 어떤 매력도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디스에서 또 신용 등급을 2단계나 좀 떨어뜨리면서 정크 등급까지 떨어뜨렸거든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좀 지금도 더 여전히 좀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습니까? 예, 뭐 결과적으로는 뭐 너무 많은 우려들이 이미 자산 가격에 너무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EM 자산 전체적으로 특히나 통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아무리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혼자 너무 약세로 가는 것들은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좀 전략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자산의 어떤 매력도 여기서의 반등 여력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 보고 기대해 볼 수 있을지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루블 달러 차트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러시아, 뭐 국제적으로 경제 구조가 상당히 좀 취약하고 기름을 팔아서 사는 나라가 1월 21일 날 85루블을 기록을 하고 나서 10% 가까운 하락, 그러니까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루블이 77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남아프리카 그 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 형편없는 국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경제 구조 상당히 취약합니다. 1월 11일 날 17 정도 랜드를 하다가 15랜드까지 스트레이트로 지금 한 달 10여일 동안 통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얘기죠. 뭐 어제 잠깐 튀어 오르기는 했지만 반대로 원달러 차트를 마지막으로 켜주시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이고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전쟁 나면 뭐 다 끝입니다. 다 끝인데 전쟁 나겠습니까? 중국하고 결국에 미국이 칼집에다가 손을 대고는 있을지언정 칼 뽑아가지고 상대방에다 찌르고 이런 짓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전쟁 나서 끝나는 게 아니면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이 원화가 다시 좀 어느 정도 강세, 균형 가격을 돌려놓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상하리만큼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반등을 해놓은 이런 레벨이 생각보다 높은 데에서 원화 강세를 이용해서 한 일부 차익 매물들이 분명히 한 며칠 동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 원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지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교차점에서는 충분히 한국 증시가 매력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 원화가 약세가 됐으면은 다른 EM 자산들 다 그렇게 통화가 강세했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한국 누가 봐도 지금 여기에서는 강세로 전환할 충분히 개연성이 강해 보인다. 지수 레벨만 다시 조금만 낮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자산은 이제 지금 뭐 내려올 만큼 저점까지 좀 내려왔고 여기에 대한 매력도를 좀 갖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반등 시기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은 이제 서서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달러에 대한 어떤 매력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전기차의 공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많이 좀 가시화가 됐습니다. 빠르게는 몇 년 사이에 이제 금방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전기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 증시를 지금 보면 전기차는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 중국은 성장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다 숟가락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 밸류 체인에 대한 탐방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데에다 숟가락이 얹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예측만 할 뿐 실질적으로 가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이 온도차가 증시하고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온도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2년 내에 범용 전기차 시장 분명히 열린다고 보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뽑아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고지하고 있는 이 목표 연비 자체를 달성이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 IT 업체들,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BMW, 아우디 많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개발에 수조 원대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CES였었죠. 그때 한창 전기차 붐이 불고 나서 우리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의 이렇게 MWC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처럼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말씀대로 좀 단기적으로 지금 사그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대로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서는 ING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건 이제 유가 시장을 타격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업체 엑스모빌은 2040년이 돼도 전기차의 전체 완성차 중에 전기차 포션은 1%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2년 안에 3만 불,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대 되는 전기차들이 상용화가 된다. 3천만 원이야. 웬만한 지금 우리나라 뭐 중형차 다 3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200마일 이상, 200마일이라는 게 보면 이제 뭐 1.75를 곱하면 340km 정도 되는데 한 뭐 승용차가 한 3, 400km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인프라만 확충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기름값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전기세가 훨씬 쌀 텐데. 예. 뭐 전기를 만들기 위한 뭐 화석 화력 발전을 뭐 떼어내 뭐 이런 논란 같은 거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원유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전기차 성장, 전기차 안 될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2015년도에 전기차 시장 60%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까지 한 5년 동안 연 한 30-40%의 성장을 무조건 계속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00만 배럴의 공급 우위 시장, 이 원유 시장이 2023년 정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유가 하향 안정화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도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또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같이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런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이런 밸류체인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한국 시장이 숟가락을 못 얹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거기에다 껴 맞추는 듯한 증시의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는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배터리셀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 산업이라든가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의 기술적인 격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이런 장비를 니네들이 만들어서 돌려라가라고 할 때까지는 한 2, 3년은 충분히 걸리고 그때까지는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장비 업체가 중국 로컬 업체에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내부 안에 들어가고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음극재, 양극재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그런 포맷을 정해놓고 이 포맷이 아니면은 중국 업체 이것만 하고 있는 중국 업체 아니고서는 이 외자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시장 안 내줄 것이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게 아니면은 전기버스가 돌아가지 않고 아니면 전기버스에 충분한 출력을 전하지 못하는 배터리들, 중국 로컬 업체들의 기술력 자체가 아직은 상당히 좀 쫓아오기 힘들다. 2, 3년 동안 놀아야 돼요. 우리 거를 쓰지 않고서는. 지금 센티멘트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공부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 3년 동안의 시간은 있는 만큼 한국 업체의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전기차 관련주들 조금은 사그라든 그 열풍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중국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우리 전기차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 다시금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